우선 노원구부터 해볼게요. 노원구는 5개의 키워드를 끌어왔습니다. 우선 5급지이고, 그리고 서울의 끝이고,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 그리고 7호선,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격 결정 요소는 이렇게 4가지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 핵심 지점은 은행 사거리. 은행 사거리와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노원역과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쌌다. 그리고 하계역과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쌌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중계역과 석계역. 역에서 가까울수록 이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중계학원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하계현대 2차라든지 아니면은 중계 그린 아파트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까지 가면은 가격 형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군데가 핵심 지점이다.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동북선 호재가 있고 GTX 차량기지 이전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건 아무래도 동북선과 GTX가 노원구에서는 강하게 작용할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수요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노원구보다 도봉구를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곳으로 봤습니다. 그건 가격이 좀 만만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창동, 그리고 서울 아레나, GTX, 그리고 둘리. 둘리는 사실 안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3개만 외워도 이 동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한 요소는 아무래도 창동역이죠. 창동역에 GTX가 들어오는 게 컸고 그 전에도 이미 4호선과 1호선 더블역세권이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사실은 중랑천 그리고 노원구까지 넘어가기가 쉽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결정한 요소는 창동역과 가까우면 괜찮다. 그리고 신축이면 좋다. 신축이 없습니다. 너무. 북한산 아이파크가 신축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동화청소리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초품화. 이 창동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공통점은 이번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핵심 지점은 창동역, 방학역, 도봉산역입니다. 도봉구는 이렇게 3개 역만이 유일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학원가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에 들어오는 GTX C 노선, GTX C 노선이 창동역 다음에 바로 강원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노후단지, 이건 마찬가지죠. 네. 가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가격대별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11억대까지 있고요. 6억대 먼저 볼게요. 6억대에서 보여지는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중에 제가 이 아파트는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5개입니다. 사실 6개인데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렇게 6개입니다. 근데 이 6개를 선정한 기준은 16단지가 여기 있거든요. 16단지더라도 여기 가격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싸다 이러면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제가 생각하는 이 주변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오르면 다른 곳도 오릅니다. 그래서 시세 트래킹을 할 때는 그 지역 많은 단지를 시세 트래킹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10개, 20개, 30개씩 넣어가지만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씩 월별로 시세를 업데이트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보시면서 이 단지가 먼저 시세를 리딩한 다음에 다른 단지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억 원대에서는 이렇게 6개를 가져갑니다. 중계주공 5단지가 사실은 더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6억 원대라는 건 24평인데 24평에서는 확실히 중계주공 5단지보다 동화청솔 아파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호재가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4평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대부분 자녀를 둔 사람들보다는 이제 자녀를 1명 정도 두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은행 사거리에 있는 이렇게 학원가보다는 확실히 교통이 더 주가 될 거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GTX C 노선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 힘은 더 엄청나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청소를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계 그랑빌이었습니다. 월계 그랑빌이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GTX 노선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6호선과 그리고 1호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계주공 5단지는 6억대면은 괜찮긴 한데요. 여기는 재건축이라는,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들어와서도 제가 투자 수요들이 범접할 수 없는 호재예요. 사실 이미 여기는 더 좋아질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담금 5억씩이나 만약에 더 내고도 한다면 절대로 낮은 가격으로 팔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동아청소를 넣었습니다. 먼저 1번으로 했고, 그랑빌, 그리고 중계주공 5단지, 그 다음에 상계주공 6단지. 상계주공 6단지는 건드려 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워낙 세대수도 많고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주공 3단지 그리고 상계주공 11단지까지 6억 원에서 트래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억 원대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동아청솔 32평이 7억대에서도 가장 매력이 있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용두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실 용의 꼬리를 할 거면 저는 뱀의 대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동아청소를 가장 선호하는 단지로 뽑았고, 그 다음에 양지대림 1차, 그리고 월계 그랑빌, 그러면 하계현대 2차, 대상타운 현대, 상계주공 11단지, 창동 3선순인데, 하계현대 2차를 제가 뽑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괜찮았던 이유는 사실 학군 때문인데, 이게 학군이 되게 생뚱맞지만 이게 사실은 학군과 역세권을 동시에 먹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단지가 불암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불암중학교가 7% 그러니까 외고랑 과학고를 이렇게 보내서 적어 보이긴 하는데 학생 수가 무려 989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을지중학교가 715명이에요. 그리고 외고를 28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암중학교 989명인데 19명 보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수요를 먹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9억대 아파트입니다. 9억대 아파트는 당연히 중계단 주공 5단지 31평과 건영 1차가 리딩을 하겠죠. 이게 또 11억이 되냐의 문제, 여기가 10억이 되냐의 문제를 저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11억대에서는 포레나 노원과 그리고 청구 3차가 있겠네요. 네, 요렇게 일단 우선 시세 지도를 만들어서 11억대부터 6억대까지 총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단지를 가지고 시세 트래킹을 할 겁니다. 한번 이 거래량을 이번에 열심히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창동역에서는 지금 대부분 뽑아주셨듯이 북한산 아이파크, 동화청솔, 창동주공 3단지, 삼성 레미안 4개의 단지가 시세를 리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동화청솔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한다고 판단했던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화청솔 아파트의 32평은 23년 초반에 가격이 8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산 아이파크보다는 동아청솔 아파트가 더 좋다고 판단한 이유는 최고가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분위기를 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동아청솔 아파트의 특징은 9월 달에 가격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23년 9월 이후에 가격이 9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러면서 대출도 안 될 뿐더러 이 단지와 동시에 9월에 8억 6천을 찍은과 동시에 북한산 아이파크의 가격이 그 당시에 8억 초반대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거 8억 6천에 갈 거면 8억의 초반대 사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8억 4천, 8억 5천으로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아파트는 더 8억 2천대로 내려갔습니다. 이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동아청솔이 리딩하는 이게 이유입니다. 동아청솔이 거래가 먼저 이루어졌고, 동아청솔이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올리니까 대체제를 찾아서 북한산 아이파크로 넘어갔고, 북한산 아이파크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이파크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으나 히스토리를 계속 보다 보니까 동아청솔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북한산 아이파크의 강점은
동화청설과 다르게 가장 작은 평수가 33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갔을 때 더 큰 평수가 많아요. 41평부터 63평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뜻은 뭐냐면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큰 평수를 가지고 있을 때가 가격이 상승장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북한산 아이파크는 입지를 버려두고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뽑았던 태강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격대가 4억대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수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이 아파트가 갭이 좁았던 시기는 16년도 어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의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21평을 보셨겠죠? 대부분 4억대니까 보면 전세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를 투자하려면 2억 5천이 들고 나중에 2억이나 1억 5천대가 붙었을 때 과연 여기를 투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거주 수요냐 투자 수요냐라는 단지를 분석할 때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그게 곧 시세 트래킹하는 단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트래킹하는 단지를 뽑으실 때 이 단지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이 단지를 가져가서 계속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 단지를 투자를 할 수 있다를 보려면 이만큼 무너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인데 이 아파트는 엄청 나중에 오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1억을 투자했을 때는. 또 1억으로 투자할 만한 단지는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시세 트래킹 단지에 넣어라.